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박희석 기자님과 함께하는 총선 총력 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24시 요즘 네.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총선판에서 예. 조금 아슬아슬 네. 안타까운 지역 몇 군데 중에 예. 그냥 가장 먼저 생각나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장해찬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보수의 텃밭에서 예. 어부지리 격으로 좌파 민주당이 당선이 되지 않을까 조마조마한데요. 예. 본투표까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미 사전 투표가 네. 지금 진행 중이고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장예찬의 사퇴 가능성, 사퇴 시기 이런 것들은 이미 놓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과연 얼마나 나올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미 때를 놓쳤다. 때를 놓쳤다는 건 뭐냐면 장예찬이 물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복당 절대 없다 얘기했지만 그나마도 만약에 장예찬이 후보직을 사퇴를 했다고 한다면 돌아올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있었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돼서 더불어민주당한테 의석을 갖다 바치는 꼴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절대로 복당할 수 없고 이 소위 말하는 보수 또는 우파 진영에서 정치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뭔가 이렇게 명예회복 같은 느낌으로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는 지지가 많았었어요. 그러나 이제 명분 있게 또 사태도 했었으면 또 그 타이밍이 굉장히 적절했으면 또 다른 응원이 터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무 감각이 좀 떨어졌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장예찬 씨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을 때 이제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제 채널에서 제가 이 장예찬 비판 영상을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이제 소위 비판하는 그런 댓글을 다셨습니다. 장예찬 지지층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장예찬이 이준석을 상대로 해서 윤석열을 공격하는 이준석을 상대로 해서 싸웠다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장예찬이 이준석한테 했던 논리 그대로 한번 장예찬에 적용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준석이가 1차 징계를 받고 나서 이 당원권이 정지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 당시에 원내대표, 이 당대표 권한 대행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더라? 이 해석을 아주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가지고 이준석이가 가처분 신청을 낼 만한 그런 여지를 제공했다 그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장예찬이 이준석한테 선당우사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하면 어떻게 맞을 수도 절차상으로는 미비한 점이 당에 있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선당우사해라 라고 했던 게 바로 그때 당시에 장예찬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예찬이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천을 취소당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 개인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장예찬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그 20대 중반에 썼던 글 가지고 지금 와서 공천을 취소한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 외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 장예찬이냐. 왜 하필 윤석열을 보호하고 친윤을 외치고 보수 그 전사를 외치면서 싸웠던 장예찬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냐. 이건 분명히 좌파 한동훈, 윤석열에 반대하는 한동훈이 윤석열의 참모, 측근 이런 것들을 자르기 위해서 장예찬에 대한 공천을 취소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 장예찬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사실 빠르게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빌미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의지가 강력했기 때문에 그 공천 취소 그때 당시에는 조금이라도 옷깃만 잡혀도 국힘이 완전히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냉정하게 내쳤다. 근데 그 국민의힘 안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로 그때 한참 뭔가 좌동은 이러면서 또 두 파로 나뉘면서 윤과 한의 대결이다 그런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철저하게 조금 이제
대표되는 격이었다. 네. 또 도태우 의원이랑은 도태우 지금 후보와는 또 다른 다릅니다. 느낌이어서 완벽히 다르다 생각하고 그 무소속 출마에 변을 할 때도 한 8, 9번을 용산의 윤석열 네, 대통령에 네. 대한 그 멘트를 언급하면서 과할 정도로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도 무소속이지만 윤석열 용산과 매우 밀접하게 소통이 되고 있다. 이게 플러스일까? 물론 강력한 지지층에게는 플러스일 수도 있어요. 아 맞다 우리 장해찬이가 국회에 입성해야지. 입성하면 누군가 다이렉트로 뭔가 우리 수용이 발전한다 알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당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2등 없습니다. 선거에는. 젖잘싸가 어딨어요. 졌지만 잘 싸웠다. 없습니다. 이기는 놈이 승자고요. 지면 그렇습니다. 패자입니다. 네. 한석 가지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둘이 합쳐서 민주당과 지금 어찌 보면 민주당 오르락 내리락 하죠. 지지율에. 네. 그러려고 하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장해찬 그동안에 굉장히 열심히 당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용산을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섰다. 더더군다나 내부 총질 이준석을 과감하게 눌러주고 공격해왔던 장해찬 멋지다. 여기서 멈춰야 된다. 아까 도태우 후보하고 장해찬 후보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네네네.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여러 차이점이 있습니다.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논란이 됐던 게 5.18 관련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도태우 후보가 어떤 보수적 가치, 보수 진영의 그런 것들을 의견 내지는 의문 이런 것들을 대변했기 때문에 그거를 전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 도태우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공천을 유지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뭔가 이 언론 매체에서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싹을 또 잘라버린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첫째, 이 사람이 했던 그 언행이 과연 이 보수 진영의 가치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언행이냐 문제가 된 게 그렇다고 한다면 보호해 줄 수도 있다. 두 번째, 근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이 언론 지형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여쭤봤지만 만약에 국민의힘에 지금 현재 유리한 또는 국민의힘의 최대한 그 사실과 가깝게 이렇게 호의적으로 보도해주는 곳이 과연 몇 군데나 있습니까? 찾아보기가 힘들입니다. 그렇죠. 손가락 네, 정말로 세기가 힘들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기울어진 언론 지형에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후보한테 충분히 이런 악용될 만한 소재 하나만 나왔을 경우에는 융단 폭격이 이루어집니다. 그럼요. 예. 이게 너무나도 이게 치명적이지만 어쨌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럼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하다못해 이 보수 진영의 가치를 지키는 일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것도 아니고 장예찬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릴 때라고 하지만 어쨌든 20대 때 개인적인 생각들을 그 자기 SNS에 썼던 그런 것들이 일종의 막말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당에서 그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를 해줄 수가 없고 이거를 갖다가 옹호를 해줄 수도 없습니다. 이거 장예찬을 지키면서 언론, 여론전, 선전전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지지율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막말 논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이 득표율 이런 거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런 논란이 생겼을 때 이쪽에 이 막말 논란이 있었던 후보를 계속 껴안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지율도 지지율이 빠지는 거지만 이 대야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요. 그때의 판단은 대승적 네. 차원에서 내린 결론이었기 때문에 네. 일단 장혜선 후보가 무소속 출마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석도 그립고 아깝고 놓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사실 보수의 터파 수용구라는 곳이요. 뭐 지금 언론에서는 이제 또 부산의 강남이라는 표현을 네.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보수세가 강한 곳이에요. 네. 거기서 당연히 국민의힘이 돼야 되는데 만일에 이런 본인의 명예회복, 뭐 영달, 뭐 이런 것들을 네. 위해서 마지막까지 국회 입성, 내가 이제 승리해서 국회에 입성하겠다. 그래서 만일에 이 의석 자체가 민주당으로 간다라고 하면 네. 이거는 그 동안에 어떻게 국민의힘에게 이제 도움을 줬다든지 국민의힘에게 플러스 어떤 상황에서 좋은 상황이 있었어도 결론이 아프기 때문에 결코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좋지는 않다.
뭐 이게 이제 여론조사 결과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 예를 들어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철이라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이 부산 수영구 후보인데 이 사람 뭐 지지율이 35에서 39 이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국내임 정연욱이 29에서 한 31 정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장예찬이 18에서 한 23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국내임 지지세 이 부산 수영구에서 국내임 정당 지지율이 한 54% 55% 나오는데 이거를 거의 뭐 나눠 먹은 겁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35%밖에 되지 않는 이재명 당의 유동철 후보가 부산 수영구에서 국회 의석을 갖고 간다. 이런 상황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 장예찬 후보가 얘기하는 윤석열을 수호한다. 윤석열을 지킨다. 윤석열을 위해서 싸우겠다. 나는 친윤 전사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국회의석을 잃어버린 순간에는 장예찬 씨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이 국내임이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국내임이 의석을 잃으면 잃을수록 윤석열을 보호한다, 윤석열을 수호한다, 윤석열 정권이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이런 것들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예찬이 윤석열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헛구에 불과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예찬은 2022년 지방선거 때 강용석 후보가 있었습니다. 네. 이 사람이 경기지사 선거에 했던 그런 패착 네. 이런 것들을 지금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활동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합니다. 사실상. 그렇죠. 장예찬도 젊은 나이에 이런 지금 전철을 밟으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그리고 그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런 아쉬움이 사퇴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지지를 하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걱정도 장예찬 씨가 여기에서 당선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요. 1, 2일 깜깜이 들어가기 전에 진행한 수영구의 여론조사 100% 무선 자동 응답으로 네. 조사를 했어요. 부산 MBC 의뢰로 부산일보랑. 지금 현재 유동철 민주당 후보가 35.8%, 네. 8%. 예. 그다음에 정연욱 후보가 31.1%, 예. 그러니까 장해찬 후보가 28.2%. 이거 두 개만 합쳐봐도요, 59.3%, 그건 60%의 국민의힘 지지율을 네. 가지고 의석 하나가 따져요. 네. 근데 그것을 둘이서 나누어 먹었다. 이렇게 보면 그래요. 진정한 보수라면요, 이번엔 사태가 순리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을 지키겠다. 윤석열을 지키는 거는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요. 국민의힘이요. 의석수를 많이 따서 윤 정권이 갈 수 있게끔 서포트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나의 명예회복, 나의 정치 인생, 내가 복당하기까지의 충분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난 끝까지 가겠어. 이러고 여기에 한석을 잃는다.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박영진과 네, 임종석이 그렇게 잔인하게 공천 학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란 잠바 입고 댕기면서 지지 호소하고 다닙니다. 그거는 뭐겠습니까? 당을 위해서. 내 하나는 죽여도 되는데 내 당은 이래도 어찌됐든 성공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지금 죽을 똥 살 똥 유세 지원하러 다닙니다. 본인을 끌어내렸던 전현희 후보 서로 어깨 보듬고 지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저는 장해찬 후보에게 조금 바라고요. 당을 위한 헌신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다음을 좋게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판단을 좀 해야 된다. 만일에 지금 사퇴를 하지 않고 완주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요. 이준석보다 더한 국민의힘의 내부 총질자로 보수 유권자들 그리고 국민의힘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기억되지 않을까 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역할을 해왔지 않겠습니까? 뜻을 존중하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저 8kg 빠지고 이가 흔들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빼짝 말라가지고 지금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보고만 있어도 그동안에 고생해온 노력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수 유권자로서 결과를 안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좋은 선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